퇴근 시간이면 귀가 전쟁으로 치열해지는 도로 위. 택시 한 대가 제보자 차량 앞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체가 시작되고요. 그런데 택시 문이 열리면서 갓길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찰나에 그냥 열리자마자 그냥 바로 부딪혔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쓰러지셨거든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이제 사고가 났던 거라서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1m 남짓한 좁은 갓길로 정체 구간을 빠져나가려던 오토바이. 그 갓길 운행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특히나 언제든 사람들은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좀 방지하고자 사실 제보를 드린 거거든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사고를 겪었던 택시 기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다 왔다고 바쁘다고 막 안에서 쭝얼쭝얼하고 막 빨리 내려야 된다고 빨리 세우라고 막 이러니까 나도 다급했지. 근데 그 세워달라니까 가위로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가위로 나가는데 그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붙었거든요. 그리고 섰는데 뭐가 우당탕탕 하더라고요. 빨리 내려야 한다는 승객 때문에 마음이 급했다는 택시기사. 오토바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못 봤죠. 그 차도 막 많이 막혀가지고 서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가위로 바짝 붙여야 되거든. 원래가 못 나가게끔. 오토바이가 그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비껴가야 돼. 그 오토바이 차선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에 놀란 것도 잠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부터 살폈다는데요. 부러진 데도 없고 타박상도 아니고 그건 서친 거예요. 나무에. 경찰 오기 전에 합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 수리비가 처음에는 두 개 합쳐서 150만 원을 달라는 건데. 운전이 직업이다 보니 사고 기록이 남는 건 피하고 싶었지만 억울한 마음에 공제 조합을 불렀다는데요. 대문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문사고 때문에. 승객이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온전히 차주가 덤탱이를 써야 돼요. 물론 갓길을 운행을 하면 안 되죠. 오토바이는 당연히. 근데 오토바이가 무슨 문 열 정도면 오토바이가 다 감지하고 섰어야 하는데 그냥 밀고 돌아요.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거의 보면 소송을 하면은 거의 8대 2 아니면 7대 3으로 떨어져요. 판결이. 결국 사고에 대한 70% 과실을 책임져야 했다는데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사고라는 건 택시건 손님을 태우고 다니니까 위험성이 많아요. 그럴 일이. 일일이 손님 수십 명이 타는데 그걸 일일이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도 못해요. 교통법규 위반은 일상이 되었고 사고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음에도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경력 10년 차라는 퀵서비스 운전기사는 위험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차 위반보다 저희가 위반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신속 정확하고 빨라야 되거든요. 돈벌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급송 같은 게 걸리면은 운임이 좀 더 붙는다든가. 그리고 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돈이 연관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급해지게 돼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다 보니 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 없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얼룩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하체를 많이 다쳐요. 하체. 살이 죽어버렸어요. 다치는 바람에. 이륜차도 차인데 자동차처럼 운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차 대 차끼리 갔을 때는 앞차가 서행해도 뒤에서 뭐라 안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서행을 해버리면은 빵빵거려요. 왜 빨리 안 가는지. 그러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운전기사의 평소 주행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요리조리 차량 사이로 달리던 오토바이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는데요. 광화문에서 청량리까지 거리는 약 8km. 목적지에 도착한 운전기사, 시간은 얼마나 소요됐을까요?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아까 4시경에 출발해서 지금 한 3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위반을 몇 번 정도 하셨을까요? 신호 위반도 몇 번 하고 끼어들기, 자전거 도로 위반, 갓길 운행 그 정도면 우리 기사들이 평상시 자주 위반하는 사례거든요. 자, 이번엔 반대로 동일한 경로를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전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목적지까지 약 38분이 소요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 준수하고 오는 거나 뭐 위반하면서 뭐 과속해도 뭐 10분 정도 차이니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신호 위반부터 버스 전용 차로 주행, 갓길 주행까지 했음에도 고작 7분 빨랐던 겁니다. 오토바이 기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위반하면서 오면서 몇 번 내 접촉사고 위험성이 있었거든, 사실상. 근데 그거를 감안하면서 위반하면서 평상시 나쁜 습관을 계속 쌓고 살아가야 되나. 좀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이런 반성하게 좀 되네요. 사실상 의미 없는 위법 주행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향한다는 건데요. 평소와 같은 퇴근길이었답니다. 교차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제보자 앞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는데요. 오토바이도 제가 오는 차를 못 봤겠지만 저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충돌을 하게 됐죠. 자,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교차로로 진입하던 찰나 불쑥 제보자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선 오토바이고 사람이 다쳤을까 봐 놀래서 괜찮으시냐고 먼저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셨어요. 넘어지자마자 일어나셔서 많이 안 다치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놀래서 괜찮으신 묻고 오토바이 같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아저씨한테 말씀을 드렸죠. 신호 위반하신 거 인정하시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고 장면을 다시 볼까요? 새 신호에 맞게 정상 주행했던 제보자. 그런데 과실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급제동을 했을 때 바로 설 수 있는 만큼의 자꾸 서행을 했어야지 맞다. 그래서 그게 말이 맞아요? 가다가 그럼 무조건 횡단보도 올 때마다 주행속도 가다 서다를 반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했더니 법에 나왔대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에게 과실이 잡힘으로써 손해와 피해가 막심한 상황.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자동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었잖아요. 직진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보행자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토바이의 과실이 100%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